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12월 13일 월요일입니다. 네,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. 이제 연말도 얼마 안 남았고, 또 크리스마스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. 좀 제가 이렇게 요즘에 느끼는 건데, 정말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. 뭐 연말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 것보다도, 그러니까, 모르겠어요. 저는 가을보다 겨울이 훨씬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아깝다. 이 지나가는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. 네. 자, 오늘은요, 또 주말,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나온 ESG 뉴스를 종합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뉴스는요, 대우건설이에요. 대우건설과 SKD&D. 사실은 이 두 기업이 주축이에요. 이 대우건설이 SKD&D 그리고 CNI 레저산업과 같이 그 인천시에 있는 구럽도 해상풍력 사업을 위한 공동개발 업무 협약을 오늘 맺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네. 이 구럽도 처음 들어보시죠? 저도 이런 섬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. 인천시 옹진군 인근 해상에 있는 그런 섬이라고 하는데요. 약 240메가와트급 풍력 발전단지를 이 구럽도에 조성한다는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합니다. 네, 이 대우건설이 총 사업비 1조 3천억 원 규모로 이제 투자를 하기로 했다고 해요. 그리고 2025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8년도에 상업 운전을 개시하는 것으로 이제 목표로 삼고 이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네, 이 3사는요, 이제 이번 사업을 위해서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고 또 인허가는 어떻게 받고 등등 해가지고 이 사업 전반에 걸쳐서 공동으로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한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라고 해요. 특수 목적 법인은 이 해상풍력 발전 설비와 또 관련된 그런 시설을 짓고서 20년간 운영 수익을 공유한다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. 네. 자, 두 번째 뉴스는요, 롯데 칠성 음료예요. 그 롯데 칠성 음료가 상당히 다른 식음료에 비해서 ESG 경영을 좀 선두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벌써 제 ESG 뉴스 브리핑에서 롯데 칠성 음료를 오늘 세 번째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번에 롯데 칠성 음료가 이 식료품 업계, 음식료 업계에서는 최초로 글로벌 알리100에 가입했다라는 소식입니다. 야, 이 알리100이라는 게 뭐냐면요. 그러니까 2050년까지 그 재생에너지로만 사용을 하겠다라는 그 글로벌 기업들의 어떤 그 협의체예요.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2050년까지 이제 그 제품을 사용하는 데 들어가는 이 원료를 완전히 신재생에너지 부분으로 다 바꿔야 돼요. 그러니까 그 전력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 에너지 있잖아요. 제품 생산에 기반이 되는 그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다 교체해야 돼요.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롯데 칠성 음료가 이제 그 ESG 경영의 차원에서 이렇게 글로벌 특히 이제 ESG 경영의 차원에서 이렇게 국제적인 평가기관의 인증을 획득하면서 이러한 그 글로벌 알리100에 이제 참여를 하기로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. 이제 국내 식음료 업계를 대표해서 이제 최초로 탄소 중립에 우리 기업도 참여를 하겠다 해가지고 글로벌 알리100에 이제 가입을 함으로써 이제 이 롯데 칠성 음료도 이제 글로벌한 전 세계 기업들, 여기에는 사실 애플,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 다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알리100이라는 이제 이 협의체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기업들이 이 100% 재생에너지로의 전환, 그러니까 모든 전기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
라는 그런 글로벌한 약속이에요.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또 다른 ESG 사업부를 구성을 해야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롯데칠성음료가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국내 이 식음료 업계 가운데서는 최초로 이제 우리도 여기에 동참하겠다 하고 이제 발언을 한 건데, 이거는 이제 오는 2040년까지 그 음료수나 주류의 생산 공장 또는 물류센터 등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력의 100%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다 교체하겠다, 전환하겠다 라고 이제 알리100이라는 이 어떤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오늘 공언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요, 세 번째 뉴스는요, SGC 에너지예요. 제가 한번 SGC 에너지 옛날에 ESG 뉴스 브리핑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. 그때 어떤 내용을 다뤘었냐면, 한국전력공사가 그 CCUS,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, 이것을 이제 직접 그 활용해서 적용할 그러한 기업을 SGC 에너지를 선택을 한 거예요. 그 한국전력공사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훌륭한 기술을 이미 확보를 했대요. 그런데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했는데, 결국은 이제 이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을 시켜서 민간 기업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해서 이제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 사업 비즈니스 모델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, 그러한 기업을 누구를 선택했느냐? SGC 에너지를 선택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때 SGC 에너지가 뭐지? 이런 기업이 다 있었나? 하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공사가 SGC 에너지를 민간 기업으로 선택을 해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, 즉 CCUS 기술을 이전을 하는 것을 계약하기로 했다. 그런 내용을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.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오늘 나온 뉴스는 이 SGC 에너지가 자체 공장 설비로 포집할 예정인 이산화탄소를 10년간 장기 공급하는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.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기술을 이전 받아서 이산화탄소를 이제 포집을 한 거를 판매하는 것까지 10년 장기 계약이 끝났다는 거예요. 야, 그래서 SGC 에너지의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사업이 이제 앞으로 본격화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SGC 에너지는요, 이 기술을 이전 받아서 국내 최대 규모인 연 10만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설비로 적용을 해서 압축을 하고 액화를 시켜가지고 액체 탄산으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근데 실제로 이 액체 탄산은요, 그 원료의 대부분을 석유화학 공장에서 공급을 받고 있었다고 해요.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이제 이 공장 가동률이 좀 현격하게 감소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 물류 시장에서는 이 액체 탄산을 확보하는 또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액체 탄산이 주로 드라이 아이스로 많이 활용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 신선식품용 드라이 아이스의 수요가 급증하는 바람에 액체 탄산의 수요가 많아진 거예요. 그런데 그 수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, 현재. 그런 상황에서 SGC 에너지가 이러한 그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로 이제 그 포집된 탄소를 이제 액화시켜가지고 액체 탄산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필요한 업체들에게 이제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. 자, 네 번째 뉴스는요, SK 에코플랜트예요. SK 에코플랜트는 뭐 제 뉴스 브리핑의 단골 손님이죠. 왜냐면 그 SK 에코플랜트의 그 담당 사업이 이미 환경에너지 분야 또는 폐기물 처리 분야이기 때문에 ESG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거든요. 특히 이 환경 분야에 이 폐기물 관련된 그 그린 에너지 산업 이런 쪽에 주로 담당을 하는 그러한 회사인데요. 이번에 SK 에코플랜트가 이 플랜트 부분만 따로 떼어내서
분할 합병한다라는 그러한 소식이 나왔어요. 사실은 지난 10월 달에 이미 그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그 반도체, 연료전지 등의 일부 분야를 제외한 플랜트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을 하기로 했다고 해요. 그래서 이것을 자회사로 신설된 그 BLH 엔지니어링과 흡수 합병하는 방식의 분할 합병을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 플랜트 부분의 분할 합병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이 분할 합병 뒤에 새롭게 신설될 법인명은요, SK 에코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. 네. 그러면 왜 이렇게 분할 합병을 하기로 했느냐? 그것은 이제 앞으로 떠오를 그린 에너지 분야에 좀 더 특화된 어떤 하이테크 엔지니어링 전문 기업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이제 회사 내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좀 분할 합병을 통해서 SK 에코 엔지니어링이라는 이제 신설 법인으로 좀 이렇게 배터리 분야, 그리고 이제 뭐 전지 분야, 그 다음에 수소 분야, 이렇게 좀 미래의 성장성이 높은 그린 에너지 분야에 전문성을 좀 확보하면서 이거에 좀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키워보자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좀 분할 합병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. 네. 5번째 뉴스는요, 시흥도시공사가 폐건전지 있죠. 그것을 선별할 수 있는 장치를 발명해서 특허를 취득했다는 뉴스입니다. 네. 그 경기도 시흥도시공사는요, 이 폐건전지 선별 장치를 이제 이번에 특허를 취득했는데, 이 장치는 이제 우리가 막 이제 쓰레기를 버리잖아요. 그러면 이 혼합된 상태의 그 쓰레기들 가운데 이 다량의 폐건전지만을 이제 선별을 해서 그것을 분리하는 공정을 통해서 이제 폐전지를 보다 완벽하게 이제 선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장치라고 해요. 실제로 국내의 전지 시장은 이제 연간 6,500억 원 규모로 한 해에 국내에서 소비되는 건전지는 10억 개, 와우, 10억 개에 달하지만은 대부분이 일반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일반 쓰레기랑 같이 처리된 이 폐건전지만을 이제 따로 이 선별해서 분리해내는 그러한 장치를 시흥도시공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발명을 했다는 거예요. 사실은 이제 이 폐건전지에는요, 아연, 니켈, 망간, 리튬 등의 유기금속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유기금속을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죠. 그렇지만 이제 이러한 폐건전지를 이제 분류해서 이것만 따로 재활용할 수 있다면 환경 보존의 차원뿐만 아니라 자원을 재순환시킬 수 있는, 그러니까 또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에서도 상당한 그러한 전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. 6번째 뉴스는요, S오일이 이마트24랑 제휴를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주유소 스마트 편의점을 확대한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내용이 ESG랑 무슨 상관이 있지? 하고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, 이 S오일의 주유소 내에 이마트24 편의점을 운영하려면은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이거를 운영권을 맡긴다고 해요. 그래서 이제 주유소 내 이마트24는 주로 대부분이 이 취약계층이 이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취약계층이 지속 가능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 경영, 특히 S의 차원에서도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. 자, 오늘 ESG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고요. 또 조만간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